강원도 신청사 부지로 춘천시 동래면 고은리 일대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는 접근 편리성과 장래 확장성에서 고은리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도 도내 연봉 1억 원이 넘는 근로자가 2020년 대비 2,000명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월군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장맛은 영월 사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국내 기업과 협약을 맺고 각종 장류 사업에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도내 18개의 시군 체육회장 투표가 각 지역별로 22일에 일제히 진행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춘천 동래면 고은리 일원이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 타도시와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부지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강원도청 신청사는 2028년에 이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시 동래면 고은리 433번지 일원. 2028년 강원도청이 새롭게 문을 열 자리입니다.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위원회는 2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고은리 일원을 신청사 부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동래면 고은리 1원이 100점 만점 중 총 86.8점을 받아 75.6점을 받은 구 농업기술원 부지보다 상위 점수를 획득하여 최종 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지선정위는 고은리 일원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춘천 IC와 가까워 강원 지역 시군과 접근성이 좋은 데다 미개발 부지가 많아 타 행정기관이 입주할 때 부지를 확보하기 쉽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경쟁 부지였던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부지와 비교하면 96%가 사유지라 땅을 매입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강원도는 고은리 부지 매입에 760여억 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강원도는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리 일원이 신청사 부지로 결정되자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부지 인근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솔직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확장성의 점수가 그렇게 크게 낮다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하겠고 접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100km, 200km 달려오신 분들이 단 5분 거리가 접근성이 그렇게 불리한 점수가 된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탈락한 후보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1일 육동한 춘천시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미선정 지역 개발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21년도에 도내에서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근로자가 전년 대비 2,000명이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강원도 내 전체 근로자를 확대해서 보면 강원도 평균 연봉은 전국 최하위권이었는데요. 도내 억대 연봉자 수 현황과 전체 근로자 평균 연봉, 김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원도 내 고소득 근로자의 규모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강원도 내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13,927명, 14,000명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요, 1년 전보다는 2,000명 증가한 수치고요. 도내 급여 소득자 중 2.5%에 해당합니다. 이 중 연봉이 10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내는 세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보시겠습니다.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인당 세금은 1,531만 원. 3억 초과, 5억 원 이하 근로자가 내는 세금은 5,491만 원. 5억 초과 10억 이하의 근로자가 내는 세금은 2억 1,424만 원이었습니다. 한편 연봉 10억 원 초과자의 세금은 6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번엔 도내 전체 근로자로 확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전체 근로자는 53만 7천여 명이었고요. 이들의 평균 연봉은 3,522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한 해 전보다는 85만 원 증가한 수치이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제주도와 함께 16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종합해보면 억대 연봉자는 2,000명 늘었지만 강원도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전국 최하위인 겁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도내 시군 체육회장 선거 투표가 오는 22일 18개 시군별로 진행됩니다. 투표는 선거 당일 소견 발표회 후 같은 장소에서 실시되고 선거인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시군별로 투표소 위치와 투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선거인은 투표 안내문과 시군 체육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소망을 비는 모임을 송년회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송년 모임이 모처럼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연말을 맞아 음식점마다 빈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예약 문의 전화도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지역 상인들은 반가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달라진 회식 문화로 일부 업종은 여전히 울상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사람들이 송년 모임을 점심 식사로 대체하거나 1차에서 끝내든 이른바 가성비 모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2차 문화가 사라지면서 주점과 노래방 등에선 여전히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업종별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잠시 정체했던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20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8만여 명을 넘어선 만큼 송년 모임을 하시더라도 개인 방역 수칙은 꼭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영월군의 전통 장류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월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의 이상하 추진단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 먼저 영월만이 가진 지역 특색을 활용한 이번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영월군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특산물 중 큰 일교차로 알이 굵고 또 단백질 함량이 타 지역보다 높아서 우수성이 인정된 영월 콩을 사용한 전통 장류 육성으로 대한민국 장류 1번지 장맛은 영월로 거듭나기 위해 영월군의 특산물인 우수한 콩으로 만든 전통 장류 산업을 발전시키고 영월군의 다양한 장류 인프라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 장류 생산기업 등을 통해서 장류 산업의 고도화,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을 도모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4개 유형으로 생산, 가공, 유통, 홍보, 체험 이렇게 이루어진 13개의 액션그룹의 참여를 기반으로 2024년까지 총 70억 사업 규모로 3개의 영역 8개의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재 활발하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전통 장류는 물론 간편 먹거리 개발까지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 성과는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장류 1번주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풀무원의 장류를 납품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NH농협 경제지주 등과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풀무원과 업무 협약에 이어 최근 첫 거래로 청양고추장과 전통 된장, 쌀 고추장 등 장류 제품 1,500병을 1차로 납품했는데요. 총 거래 물량은 25,000병으로 이를 위해서 500g 용량 공용 용기를 제작해서 지원했고요. 풀무원은 신규 라벨 디자인 제작과 기존 거래처의 제품 납품을 지원했습니다.
최근에는 생산농가, 영월농협 매주 납품 계획을 협의한 뒤에 7개 생산농가를 참여시켜서 콩 16만 6,400kg으로 농협 내수용과 홈쇼핑용 메주를 생산할 계획 중에 있고요. 또 액션그룹들은 소액 공모 사업비로 신제품 개발에도 적극 나서서 영월 지역에 있는 산속의 친구에서는 전통 된장에 어수리를 혼합해 급속 동결 건조시킨 블록된장, 즉석 제품을, 그리고 건강선생 이종숙은 콩과 잡곡을 혼합한 간편식 콩끼니와 스파게티나 빵에 곁들일 페이스를 각각 개발해냈고요. 두무동 영농협동조합법인은 떡볶이 소스를, 그리고 화강제는 사찰 음식 메뉴와 체험 프로그램을, 그리고 영월에 있는 제빵연구회에서는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된장 식빵, 된장 깜빠뉴 등 전통장 베이커리 신메뉴 개발 중에 있으니 언제든지 영월로 장맛과 장을 이용한 제품들을 맛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롭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영월의 깊은 장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사업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신지요? 네, 앞으로도 기본 계획에 고시했던 타플러스 공동체 육성, 즉 아카데미 운영과 액션그룹 시범사업 지원과 또 타플러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장류 거점센터를 조성한다거나 장류 활성화에 대한 기반 조성과 아울러 타플러스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 마케팅, 체험 콘텐츠 개발, 품질 제고 등 연차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 수요를 반영해서 수립된 영월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계획들이 농촌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구하고요. 새로운 소득 모델로 자리 잡아서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자립화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새로운 판로 확보, 또 거점센터 구축 등을 통한 이 장류 산업 활성화에 저희는 초점을 맞춰서 전통 장류, 이 지역 장류 생산 농가와 아울러서 장류 기업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월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이상하 추진단장이었습니다. (19일) 저녁 7시 20분쯤 강릉시 중소산업단지 내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폐차장에 있던 차량 20여 대가 불에 모두 탔으며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폐차장 가운데 공터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9일 오후 4시 10분쯤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멈춰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54명의 승객이 4시간 가까이 공중에 고립된 상태로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력 동원을 위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승객들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한 뒤 차례로 구조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저녁 7시 50분쯤 완료됐으며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강릉 시민사회단체들도 강원 특수교육원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강릉 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장애인 법인단체 연합회, 강릉 학부모연합회 등은 강원 특수교육원 강릉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강원 특수교육원 유치는 춘천에 이어 원주, 그리고 최근 강릉시까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고성군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57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는 내년 1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며 공고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으로 근무지역 지리에 밝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 고성 종합운동장에서 물을 채운 등진 펌프를 메고 1.6km를 15분 이내에 빨리 걷기를 완주하는 방법으로 체력 검정을 거쳐 선발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